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에서 ESG 분석을 맡고 있는 유건호입니다. 오늘은 예고된 거버넌스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숫자로 확인되는 거버넌스 변화의 성과, 그리고 주목할 만한 테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ESG는 하나의 테마라기보다는 투자 판단에 활용되는 데이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구글 검색 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ESG 책임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흐름이 조금 다른데요. ESG라는 단어보다는 최근 들어 책임 투자와 같은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는 2026년을 거버넌스 개혁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그리고 투자자 요구가 한 지점에서 맞물리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요즘 코스피가 연초부터 계속 사상 최고가를 시도하고 있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도 일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주가 상승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은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기기처럼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섹터들 때문인데요. 즉, 지금의 상승은 정책보다는 실적이 먼저 끌어올린 장세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관련 종목들에서 수급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만 중요한 건 아직 본격적인 개혁이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을 거버넌스 개혁의 원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5년 7월 8월에 1,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당장 기업을 바꾸는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조항들이 먼저 시행됐고 이사회 구성처럼 민감한 부분은 1년 유예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올해 7월 8월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 해인 2027년 3월 주주총회부터는 이사회 구성, 감사 선임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주주총회 격전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이미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 특례는 시행이 되었고 이른바 상차 상법 개정안이라고도 불리우는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도 여당을 중심으로 연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 자사주, 주주환원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전반에서 훨씬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공시의 변화입니다. 올해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고 국내 ESG 공시 로드맵도 올해 안에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ESG 관련한 문제를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는 기대의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실제 공시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개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성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걸 숫자로 풀어서 테스트해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주주총회가 시끄러운 회사와 조용한 회사, 주가가 과연 달랐을까? 2025년을 기준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기권과 반대 비율이 높은 기업부터 낮은 기업까지 20%씩 나눠서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수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4년과 2025년의 모습이 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주주총회가 가장 조용한, 그러니까 오너 지배력이 가장 강한 상위 20% 기업들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와서는 주주총회가 가장 시끄러운 20%와 가장 조용한 20% 사이에서 확연한 수익률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즉,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기업들에서 성과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로 확대가 예정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배당, 주주환원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지배구조 핵심 지표의 준수율을 공개합니다. 이 준수율을 기준으로 기업을 다시 20%씩 5분위로 나눠서 2024년, 2025년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준수율이 높은 상위 40% 기업들의 성과가 가장 좋았고 중위권과 하위권 40%가 그 다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준수율이 가장 낮은 최하위 20%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역사적인 코스피 상승장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는데요. 즉, 시장 전체가 좋을 때조차 지배구조가 미흡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뒤처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지표를 잘 지키고 있는 주주환원의 적극적인 기업들이 숫자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정책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환원과 직결된 정책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금 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고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낮은 세율을 분리해서 적용해주는 조세 특례입니다. 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이 있는 개인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가 굉장히 명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단순한 세제 혜택이라기보다는 예금과 채권에 머물러 있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려는 일명 머니무브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절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자금 이동 자체가 우량 배당주에 대한 수급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배구조 지표를 잘 지키고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해온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해가 아니라 거버넌스로 기업이 실제로 평가받기 시작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ESG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투자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